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그 1부하고 2부에서 많이 배우셨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거의 똑같죠? 일관되게 얘기하죠. 소재만 바꿔서 얘기할 뿐인데 조금 실증도 나고 좀 짜증도 나시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은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육 경험을 좀 존중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공부도 많이 잘했잖아요. 그 점을 좀 참조하시고, 그래서 그냥 상대적 기준에서 제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절대적 기준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을 갖다가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진짜 머릿속에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물론 사람이 다르니까 저와 생각이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정규 교육 범위 내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를 따라가시면은 스카이 진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자꾸 어기고 뭔가 지름길을 자꾸 찾는 전략을 취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름길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지름길 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다 생각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길 찾고 거기서 허비하는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거를 의구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성적이 나와요. 학생도.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운전고 1학년이었던 제이가 있어요. 실명 공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애 인생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영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유튜브에도 올라갈 텐데 애 실명이 자꾸 나오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블로그 운영하면서 많은 항의도 받았고 또 이제 아이들의 심리도 알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 친구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참고로 얘기하면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화중학교 전교 2등인가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띵가띵가 잘 놀다가 갔죠. 그래서 첫 시험에 맞은 영어 성적이 몇 점이냐면 22점 맞았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겼냐면은 자기는 시험을 열심히 봤대요. 봤고 근데 이제 채점은 일부러 안 했대요. 다른 과목을 망칠까봐. 얘가 첫 시험을 영어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채점을 하는데 22점이 나와가지고 채점을 자기가 한 3번, 4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22점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저에게 찾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얘는 머리는 스마트하고 좀 똘똘한 편이었죠. 이 친구 엄청 고생시켜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성적만 얘기해 드릴게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맞은 최종 성적이 88점이었고요. 이 성적이면 전교 그때 12등까지 찍었습니다. 운전고가 영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 88점이면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고 댕기는 애도 있는데요. 김포고 애들이 이제 좀 자주 와요, 애들이. 튜토리 김포점 만들고 그런 이유가 김포 지역에서 좀 성원해 주시는 팬층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튜토리 김포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포점 댕기는 K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K. 김포점이 아니라 당시 이제 김포점 생기기 전이니까 김포에서 왔죠. 이 친구도 영어가 잘 안 나왔는데 42점 처음에 맞고 와가지고 이 친구는 2학년 올라가기 전이 아니라 1학년 말에 최종적으로 맞았던 점수가 이제 92점까지 치고 올라갔죠. 이 점수가 이제 전교 4등이었나 5등이었나 했을 거예요. 잘했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백마고 1학년인데 S군이 있죠, S군. 이 친구는 참 약간 백마고 분위기가 좀 많이 노는 분위기예요. 거기가 예전에 공업고등학교 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반고가 되다 보니까
그 기운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백마고, 일산에서는 이제 일반고 하면은 백마고하고 백석고가 두 개가 좀 거의 대립각을 세우거든요. 백석고는 좀 고답적이고 좀 보수적인 게 좀 있는데, 백마고는 좀 까불까불하고 학교 분위기도 좀 자유분방한 게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타입이었냐면은 모든 학원을 입증하는 아이였어요. 나는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절대 성적이 나를 올릴 수 있는 학원은 없어. 이거 뺀질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저도 이 친구 이렇게 받기가 싫었는데, 받았던 이유는 당시 제 아이가 그 댕기던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지도한 거죠. 또 지인의 자녀다 보니까 이게 그 거의 제가 삼촌 개념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니게 푸시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43점 나왔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84점까지 올라갔죠. 뭐 이 유치원 원장님 아직도 하시는데 그 지금까지도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정발중 댕기는 애, 정발중 애들도 좀 많이 가르쳤죠. L양인데 이 친구 처음 왔을 때 42점인가? 정발중이 그때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좀 학교 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정발중 댕기는 엄마들이 조금 난리를 많이 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설레발을 좀 많이 친다 그럴까. 그래서 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좀 많이 열받게 하는 학교였죠. 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학교 생활할 때. 되게 이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애는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학교 시험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자랑처럼 해요, 가가지고. 진짜 한심하신 어머님이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무실 가서. 이 선생, 영어 시험 좀 학부모님이 쉽대, 좀 어렵게 내봐. 그러면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겠어요? 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복수의 칼날이 활활 타오르죠. 인간이란 다 그렇거든요. 그걸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왜 쉽게 냈겠어요? 학생들 애들 전반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어렵게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시험에 기말고사가 이제 영작이 나왔는데 뭐 관계대명사 쓰고 뭐 분사구문 쓰고 이런 영작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7개인가 8개가 나왔죠. 그걸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수가 다 초토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진짜 뭐 되지도 않으시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은 결과로 학교 시험 문제를 갖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경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교사가 아니면은 교사의 절대 가치,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교사의 절대 가치마다 상대 가치처럼 막 우습게 여기고 이런 말투라면은 일단 상대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 상대도 그 학부모님을 존중 안 하고 학생을 존중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학생이 그럼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재수없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애를 왜 그렇게 만드시냐는 거죠. 말 조심하세요. 가서 항상. 그리고 거기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지금보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엄청나게 오만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 겸손을 떠는 게 차라리 나아요. 공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들 사이끼리 가서 처음 보시는 분 보면 그 잘난 척 코드 절대 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고 으스대는 사람만큼 재수 없는 게 없잖아요. 얘기가 잠시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정발중학교 3학년 L양은 42점이었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머리가 무척 좋았어요. 100점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한빛중인가? 한빛중 2학년 그 P양이죠. P양. 이 친구는 64점 맞고 와가지고 중3 올라가서 이제 100점대까지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쭉 적어준 이유는 제가 뭐 잘 가르쳤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공통점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공부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온라인 할 때도 그렇고 오프라인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모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킨 것보다 더 하는 것은 좋지만 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시킨 것보다 덜 하고서 어떻게 애가 나아지겠어요? 시키는 게 애가 힘에 붙인다. 그 힘에 조금 붙이는 양이 좋은 거예요. 힘에 조금 붙여야지 성장을 해요. 근육 운동 해보세요. 걸어다니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이러면 근육이 발달하나요? 근육이 절대 발달하지 않죠. 언제 근육이 발달해요? 힘에 붙이는 걸 들어야지 근육이 발달해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뇌를 조금 더 쓰는 단계로 만들어줘야지만이 아이가 뇌가 발전을 하고 공부 능력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시킬 때는 좀 애가 편해졌다 싶으면 조금 양을 더 부과해요, 제가. 그러면 그걸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발전을 하겠죠. 제 역할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아이들을 맡기면은 애를 발전시키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라고 저한테 교육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애들 많이 키우고 싶거든요. 어머님께서 티처 입장이 돼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 그리고 이제 제가 시킨 거를 절대적으로 애들이 따라줬던 이유가, 저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저에 대해서 약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시키는 걸 따라할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랑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튜토리를 거의 신으로 봤죠. 신이자 의사이죠. 이거를 갖다가 존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영어 공부 안 하신 분 있나요? 다 했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 영어 선생님은 아니죠. 여기 생물 공부 안 하신 분 있나요? 생물 공부 했다고 다 의사가 아니죠. 의학 지식 몇 개 안다고 해서 의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그 지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집에서 안 만들어 주게 되면 그 어떤 선생님이 오더라도 애들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가정교육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애들한테 먼저 좀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런 결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부 핵심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공부 핵심이 중요하죠. 공부 핵심이 뭘까요? 옛날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전에는 이제 혼자 집에서 독학을 한다 그러면은 방 안에서 공부하기가 힘들면은 내과를 가거나 좀 시원한 데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핀 다음에 소리내서 읽죠. 그리고 좀 먹이나 종이가 조금 귀하다 보니까 붓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바위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거기가 공부의 핵심입니다. 읽기하고 쓰기가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읽기보다도 이제 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순서를 그래서 바꿨습니다. 쓰기하고 읽기가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애들이 안 하는 두 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세상이고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키보드에 익숙해지면서 컸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좀 안타까운 것은 손가락에 하고 손에 붙어 있는 미세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기능상에 있어서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된 거죠. 글씨 쓰는 거 보세요. 글씨가 거의 참담할 정도의 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글씨체를 갖게 되면 안 좋은 게 글씨를 쓰면서 뭐가 되냐면 뇌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라는 거는 제2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저희가 5살 이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은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더라도 어떤 거에 명칭을 부과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그림 형태로 기억하니까 거의 동물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의 사고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애가 입이 트이면서 이제 그 말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물 명칭에 대해서 그 언어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살, 7살 때 거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의 기능인데 기억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효과죠. 동물과 차별화가 거기서부터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를 배우게 되면은 자기가 말하는 언어가 글자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2차 각인 효과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외운다 그러는데 그 눈으로 외우는 글씨 자체가 눈으로만 봤을 때하고 쓸 때의 그 차별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한자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이잖아요. 읽을 때는 잘 읽지만은 쓰려고 그러면 획이 잘 안 떠오르거나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분명히 읽을 줄 아는데 쓰려고 그러면 획수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좀 있어요. 그게 또 요즘 영향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워낙 한자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안 쓰거든요. 읽기만 하고. 그럼 요즘 애들이 만약에 한글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읽기만 하고 안 쓰잖아요. 그럼 아무리 디지털화가 된다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쓰는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안 쓰는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그죠? 쓰는 아이가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저도 강압적으로 애들 시키다가 애들이 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커리큘럼을 제가 바꿔버렸죠. 저희 이제 마침 커리큘럼 선택할 때 내신 파트가 있잖아요. 그 내신 파트에서 이제 공부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이제 무서운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가 선택한 방법으로 공부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라는 뜻이 좀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순서대로 공부의 강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 마침 커리큘럼 파트에 영어 내신 준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행히도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로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습 효과가 나오는 게 여기니까요. 이걸 해놓은 이유가 어머님들도 이제 그 쓰는 거 싫어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대들이 선택을 하고 점수는 그대들이 알아서 맞으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개별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들 자체도 개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제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아직은 다행인 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선택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10년 전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몇 번까지 쓰게 했냐면 10회가 완성이었습니다. 이거 애들 다 했어요. 선생님 손 아파 난리쳐서 다 썼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 가끔 놀러 오거든요, 애들. 지금은 뭐 다 사회생활하고 그러죠, 애들. 대학원 간 애들도 있고. 걔네들 와서 하는 게 맨날 하는 얘기가 주황색 노트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튜토리 노트가 있었는데 집에서 이사 갈 때 보니까 주황색 노트가 나오더라. 거기에 내가 썼던 내용을 보니까 처절하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놀아요, 애들. 재밌죠. 그 당시 애들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애들이. 의리도 좀 있고. 그게 좀 그립습니다, 전 사실. 근데 5년 전 애들만 하더라도 좀 견뎠어요. 그때부터 좀 애들이 약해졌는데 그때 5회 정도 시키면은 이제 완성시켰습니다. 이것도 막 힘들다 엄청 난리쳤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 어떻게 됐냐. 현재는 애들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가 1회부터 3회를 쓰기를 갖다가 요령껏 시킵니다. 요령껏. 하기 싫어하는 애들 그냥 붙잡아가면서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죠. 이것도 안 하고 가서 시험 보게 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하위권들이 하겠습니까 스스로. 이거 악착같이 쫓아온 애들도 많습니다. 상위권 애들이죠, 대부분 애들. 상위권이 왜 상위권이고 하위권이 왜 하위권인지가 이런 학습 태도에서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쓰기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띄어쓰기를 좀 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애가 이제 서정고 등학교 2학년 말까지 저와 같이 인연이 있었던 아이인데, 얘는 현재 어디 갔냐면은 얘가 원래 운전고 들어갔어요. 운전고 1학년 때 들어가다 전교 한 70등에서 65등 사이 하다가 1학년 마치고 전학 간 게 이제 서정고죠. 거기 가가지고도 계속 저하고 인연은 계속 됐는데
서정고에서는 전교 2등에서 1, 2등 했습니다. 그 대학교 진학은 이제 현재 이제 서울대 진학을 했고요. 작년도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쓰기 시키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럼 대부분 이제 상위권 애들한테는 어머님이 상위권 애들 말을 또 끔뻑 죽어요. 그럼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얘가 안 할 것 같다. 힘들어 한다 그러죠.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못 받아들이냐면 얘는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1학년 때였으니까 1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 2달 해놓고 아니 2달이 한다. 이제 한 학기 정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시험에 대해서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죠. 저는 20여 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연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등하지가 않은 단계에서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변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전화 받으면 제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그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애를 왜 공부를 안 시키냐고 그랬죠. 근데 또 어머님들이 또 얼마나 또 그 감정 바뀌는 게 왔다 갔다 하냐면 그래서 얘가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혼자 100점 맞았어요. 전교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문의가 왔던 게 수학 과외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게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실망을 하는 부분 이런 거죠. 시킨 대로 하면 점수 다 잘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결과 맞고서야 이제 그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얘가 저를 위해서 후기도 썼죠. 후기 쓴 게 이제 서술형이 마법처럼 써져요. 본인 말로는. 근데 이렇게 100점 맞고 나니까 얘가 서정고 가가지고 영어 평균 점수가 100점이에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운전고에서는 그렇게 길길 기다가 운전고에서는 얘가 70에서 한 76까지 갔죠. 76이 그때 전교 한 43이었나 44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 시험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사례가 많이 연구된 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애 중에 이제 백마고 댕기는 애가 있는데, 백마고 2학년짜리, 2학년 때 왔으니까. 얘가 이제 경희대 미대를 갔죠. 얘들 미대 준비생이 되놓으니까 얼마나 나태하겠어요. 그런 놈을 갖다가 6회를 쓰게 했죠. 6회. 원래 9회인데 지가 6회만 딱 썼죠. 얘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가끔 용돈 없을 때 와서 이제, 술 사주세요 뭐 이런 놈인데, 지금도 서글서글해요. 이놈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6번째 쓰니까 선생님, 뭔가 필이 왔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 필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때 필 받아서 얘도 영어 몇 등급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상대평가할 때잖아요? 상대평가할 때가 받았던 등급이 2등급 찍었어요. 올 때가 이제 5등급이었는데 2등급 찍었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무조건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고 2학년짜리 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갔더라? 연대 갔구나. 연대 갔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좀 좋은 친구인데, 전형적인 눈팅 학습의 대가예요, 눈팅 대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보면 몇 점 나오냐면, 수능은 얘가 항상 1등급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만 봤다면 50점에서 55점이죠. 그거 4번 맞고 왔어요, 4번 맞고. 그러니까 1학년 내내 4번 맞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는 근데 반발이 좀 적었어요. 워낙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심리적으로 짜부가 된 상태가 되놓으니까 말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몇 점까지 치고 올라갔냐. 50점대에서 이제 순식간에 이 친구 치고 올라갔던 게 이제 84점까지 치고 올라갔죠.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감동했냐면은 거의 황홀한 표정이었죠. 단계가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된 거 아니에요. 50에서 처음에 60점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70점 중반 가고, 그 다음 84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계별로 올라갔죠. 굉장히 좀 뿌듯했죠. 그리고 이 친구가 더 제가 얘기한 걸 신뢰하게 된 이유가 애들이 참 이상해요. 자기네 학교 전교 한 12 하는 애한테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거기 올림포스 독해 나온 지문을 한번 쭉 써봐. 쓰면서 한번 검토해봐. 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얘는 완전히 B를 받은 거죠. 아, 튜토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맞구나.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아니, 영어를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가르친 것까지 하면 몇 년인데, 응? 거기다가 그냥 가르친 것도 아니고, 연구 엄청 많이 해서 가르쳤거든요. 응? 근데 친구 얘기를 듣고서야 이제 비로소 신뢰를 한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죠. 그 얘기도 했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응? 내 말이 더 강도가 센 거야. 응? 예, 결국에는 이 친구도 이제 성공했죠, 안 돼가지고.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읽기죠, 읽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에서 좀 구문이 어려운 것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읽게 되면은 그 문법을 모르더라도 입에 밴 거를 갖다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되게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중하위권 학교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걸 실력으로 푸는 애들이 전교에서 한 10명 미만일 거라 좀 보거든요. 대부분은 감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감이 뭐겠어요? 많이 읽은 애가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특히 중등부 애들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읽는 속도를 쟀어요. 읽는 속도. 한 단원에 있으면 읽는 속도인데 만약 제가 요구했던 건 중등부 같은 경우는 본문 같은 거 10분 동안 5번 읽어야 돼요. 10분 동안 5번 읽게 되면은 거의 암기 상태가 되고 문법 문제, 사소한 문제 하나도 안 틀려요.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중등부 애들한테는. 응? 요즘 애들은 하도 안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 똑똑한 엄마는 하루 10분 영어 체킹만 한다. 내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신도 애 딱 시간 재놓고 하루에 그것만 시켜보세요. 10분 동안 얘가 몇 번 읽나. 10분 동안 5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첫날은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시키면 그게 돼요.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10분도 영어책을 안 읽어가지고 점수가 80점 미만 나오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중2 이하는 하루에 10분만 영어책 읽기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10분 동안 영어책 한 과를 갖다가 5회만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영어 80점 미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면서 80점 미만 나온 애들은 눈팅으로만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쓰기가 싫다 그러면 읽기라도 이렇게 따다다다다 시키면 돼요. 읽기에서 입은 뱉는데 쓸 줄 모르면 또 틀리죠. 오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할 때는 더 심했죠. 앞에다 모니터 설치해 놓고 모니터 영어 지문 띄운 다음에 고등부든 중등부든 그거 그냥 읽고 해석을 앞에서 다 시켰어요. 응? 시험 전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틀을 짜서 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성적 다 나오죠.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점검해야 되니까. 왜 그 점검하는 짓을 하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읽기하고 쓰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좀 아시겠죠? 특히 쓰기. 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어가 1차 뇌 각인 효과를 가져오고 그 각인된 걸 갖다가 더 섬세하게 만드는 게 쓰기의 과정이에요. 손에 있는 근육이 있고 손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 미세 뉴런을 통해 가지고 신경계로 간다고요. 그 손의 복잡한 동작도 하나의 패턴이 존재하잖아요. 그 패턴을 뇌가 기억해요. 그 복잡한 패턴을. 그래서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갖다가 디지털로 대체하면 어떻게 해요? 키보드 누르기면 손가락만 움직이잖아요.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 타이핑하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뇌에 더 각인이 되겠어요? 당연히 손으로 쓰는 게 각인이 되죠. 그래서 펜은 전 인류가 만든 엄청나게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붓글씨로 붓을 쓸 때도 글씨가 손근육을 섬세하게 안 움직이는데 발로도 쓰잖아요, 붓글씨는. 근데 펜 갖고 섬세한 작은 글씨는 어떻게 해요? 손만 가능하잖아요. 발로 그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도화된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돌고래도 생각하세요, 돌고래. 돌고래 같은 경우는 IQ가 그 80에서 130까지 올라가요. 그 돌고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돌고래 명칭 붙는 거는 수명이 80세를 다 넘어가잖아요. 푸른 수염고래인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250년 정도 살잖아요, 평균이. 근데 걔네들의 돌고래 집단 생활을 보면은 인간이랑 똑같아요. 돌고래들이 쓰는 초음파 언어를 살펴보면은 우리 태평양에 있는 돌고래하고 저쪽 대서양에 있는 돌고래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달라요.
그 돌고래 같은 경우는 언어를 가리키게 되면은 사람처럼 문자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겨요. 개가 인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림만 보고 그림을 따라가는 건데, 돌고래는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인지를 해요, 언어를. 그리고 그 사회를 연구해 보면은 지배층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또 왕 밑에 자치구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란도 일으켜요. 그 반란 일으켜서 무리를 이끌고 나가는 돌고래도 나와요. 그리고 또 환각 같은 것도 즐겨요. 마약 같은 거, 마약류 있죠. 마약류가 이제 바닷속에서는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를 잡아다가 그 지느러미, 양쪽 지느러미 잡고 환각을 즐겨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이제 돌고래류거든요. 근데 돌고래가 왜 인간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한 개만 더 힌트를 줄게요. 돌고래 같은 경우는 평균 하루에 그 헤엄칠 수 있는 게 50km에서 60km를 헤엄쳐야 돼요. 그게 일상적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돌고래 문명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안 만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초음파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200km, 400km까지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서울, 인천 앞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하고 부산 앞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가 초음파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핸드폰을 왜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근데 이렇게 뛰어난 돌고래조차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죠. 이유는 뭐예요? 손이 없어요. 손이 없기 때문에 그 도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인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거는 뇌에 뛰어난 상상력도 있지만 그 상상력을 구체화시켜서 만들 수 있었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손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문명을 발달해서 누리고 있는데, 요즘 애들 그 중요한 손을 안 쓰고 키보드만 두드리고 눈팅만 하면은 돌고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퇴보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자꾸 교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생각이 나쁜가요? 저는 나쁘다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사명감을 가지고 쓰기 학습을 엄청나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신 공부 방법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겠죠. 강의 들으면서 이제 본문을 쓰기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변 쓰기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헤어 쓰기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영작 쓰기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서술형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객관식 평가를 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그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튜토리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어 내신 준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줄였죠. 어떻게 줄였냐? 강의 들으면서 본문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 쓰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본문 쓰기 하고 영작 쓰기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빈하고 헤어는 풀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고, 다음번에 바로 이제 서술형 평가를 하기도 하고, 객관식 평가를 하기도 하고, 예상 문제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애들의 학습 속도 때문에 그래요. 애가 만약에 하위권이다 그러면 뭐만 주거로 하고 시키냐면은 얘만 주거로 하고 시킵니다. 하위권들은 이것만 주거라고 해도 성적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위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하위권은 뭐가 있냐면은 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편하고 싶은 마음에 굴복을 잘해요. 굴복.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태가 돼요? 선생님 저 문풀해야 돼 이러죠. 이게 이제 하위권들이 성적 안 나오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안 해도 돼요. 똑같은 문제 한 개도 안 나와요, 학교에서. 근데 문제 풀면 어때요? 문제 풀고 객관식 답 맞춰보면 재밌죠? 그리고 뭐 질문하니까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얘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머님들이 또 과거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30명의 어머니를 모은다 그러면 그 중에 1등은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 29명은 공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29명에 들어가는데, 애가 뭐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문제를 좀 주십시오. 애가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문제 달라면 저는 솔직히 안 줍니다. 왜냐면 걔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티처의 고매한 뜻을 잘 못 받아들이세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강의 들으면서 본문 쓰기 하고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하위권 중에 본문 쓰기하고 강의 반복해가지고 6회 이상 하잖아. 네 성적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너는 그걸 하지 않고 강의 한 번 듣고 노팅 하는 척 많은 척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답 맞춰봐 놓고 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는 건 당연해요. 성적이 안 나오게 공부했거든. 하위권들은 문풀 금지라고 저는까지 얘기해요. 하위권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레벨에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걸 다 하든가. 이 단계를 밟든 이 단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생략 했다 그래도 상위권들은 찍소리 안 하고 다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거든. 상위권들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서술형 같은 거 나왔을 때 한 문제라도 틀리고 싶지 않거든. 그 심리가 있어요, 애들이. 그 한 문제라도 틀리기 싫기 때문에 시키는 걸 다 해요. 왜냐면 자기가 효과를 봤거든. 다 맞았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객관식까지 시간이 없으면 객관식하고 예상 문제는 그냥 문제를 줘버립니다. 물론 하위권 애들한테도 다 줘요. 왜냐면 또 어머님들이 또 난리 치시거든. 문제집도 안 준다고. 깊은 뜻은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그냥.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이거죠. 애 성적 안 나올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성적이 안 나올 건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절대 안 나. 그리고 애 시험 끝났다 그러면 성적도 제가 안 물어봐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는. 왜냐면 점수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오거든. 안 나온 대로. 어떤 하위권들에만 점수를 물어보냐? 시킨 거 그대로 한 애들. 시킨 거 그대로 하면은 제가 뭘 느끼냐면 학생한테 걔 열정이 몸에 와닿거든요. 그 점수 많이 올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럼 나도 같이 궁금해져요. 얘도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을까?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니까 물어보게 된다니까, 이게. 나머지 애들은 점수를 제가 안 물어봐요, 진짜. 제대로 안 한 애들은. 빤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그 교육을 갖다가 특정 누구한테 맡기시면은 그냥 믿으세요. 어머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럼 믿으셔야지 그걸 갖다 자꾸 관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위권들 문풀만 안 하더라도 성적이 뛰어요. 하위권들이 문풀하는 건 문제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와 하겠지만 시험지를 훔치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하냐고요.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 풀게 하면 재미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위권이신 분은 이것만 6회 이상 해봐. 점수가 안 나오나. 점수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짜요. 그 슈퍼 상위권 애들은 제가 평균 점수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99점에서 100점 사이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 가르치는 애들 중에 많아요. 그런 애들. 걔들 보면은 평균 점수가 이제 99점이죠, 현대까지. 그때 작년에도 한 개 틀려가지고 엄청 우라통 터진 애들도 몇 명 있었죠. 본인이 막 화나죠. 그죠? 1부터 8까지 다 하면 슈퍼 상위권이 돼요. 그럼 이러한 얘기를 또 하시죠. 내신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신하면 내신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오르는데 애들은 내신 기간에만 공부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예요. 내신 끝나봐 어떻게 되나?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개판이잖아요. 엄마 일주일만 쉴게. 그 일주일만 쉬던가요? 2주 쉬고 3주 쉬고 그 다음 시험 될 때까지 팡팡 놀죠. 기말고사 보면 애가 일주일만 쉬던가요? 방학하면 또 개판으로 놀죠. 근데 그렇게 공부해놓고 무슨 스카이를 가고 어딜 가겠어요. 공부는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도 조금 더 나아지려고 젖먹던 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뇌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뇌가 더 발전하고 결국에는 애는 슈퍼 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공부했던 생활 태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속에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고 저도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은 사회 나오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들어가도 경쟁자 다 있고 경쟁자가 뭐 동년배만 있나요? 위로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 있죠? 나이가 어려도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인구 전체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 성공이라는 거는. 또 성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정신적인 만족을 취하겠어. 나는 돈을 좀 더 많이 벌겠어. 나는 사회적 지위를 취득하겠어. 나는 권력 게임에서 승부하겠어.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가 한 개인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개인은 또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 공부라는 틀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기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현재 기준에서 공부했다는 스카이 같다잖아요. 공부 안 했다는 비스카이잖아요. 인정해야죠. 그럼 스카이 가는 거는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잘 준수하면 스카이 가잖아요. 그 입시제도에서 공부하는 게 과목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뻔한 길에서 뭔가 다른 비법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해진 길이에요. 스카이 가는 길은. 정해진 길만 잘 따라가면 스카이 누구나 가요. 정해진 길을 안 따라가고 다른 길로 가려니까 못 가는 거죠. 하위권이 상위권 되는 방법 똑같아요.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강의 듣고 본문 쓰기만 6회 이상 해봐. 성적이 안 나오나.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성적 엄청 많이 올렸어요.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이니까 제가 언어가 조금 헷갈려요. 가끔 반말 하기도 하고, 가끔 존댓말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좀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광고를 좀 할 텐데요. 첫아이 예비 고일이라는 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후기인데 이제 본인 블로그. 왜 본인 블로그에 자꾸 쓰라 그러냐면은 본인이 썼다는 걸 입증하기가 딱 좋은 게 본인 블로그예요. 본인 블로그에다 쓰게 되면 본인밖에 못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본인이 쓰셨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첫아이 예비 고일하고 플러스 저희 튜토리얼 영어 연구소 루트 등급 드리려고 그래요. 루트 등급 하면은 제가 세미나를 다음 주부터 이제 루트 등급에서는 일부는 볼 수 있게 처리를 해 놓을 거거든요. 그럼 자유롭게 이제 저희 세미나 한 거 만약에 못 들으시거나 신청 못 하셔서 못 들은 것도 들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게 루트 등급이고, 저희 세미나 전체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원 받으려고 그래요.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그 루트 등급 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기상 6번 하는 것, 7번 하는 것도 있고, 또 후기 작성해줘도 루트 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등급을 올려드리더라도 등급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야지 좀 등업을 할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기상 7번 해가지고 루트 등급 만들면은, 저하고 컨셉이 완벽히 같진 않겠지만, 같다는 그 열정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본인 블로그, 그것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거, 본인 블로그 써가지고, 후기 썼다고 거기 등업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그 본인 블로그 링크 따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그날로 바로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세미나 참석하신 분인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첫아이 예비 고일 바로 드릴 거고요.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만 드리는 게 옳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고등학교 영어죠. 고등 영어를 공부하는데 내신에서 기초가 없는 애들이 하위권들이죠. 하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50점 미만 애들, 얘네들이 최대 맞을 수 있는 점수가 75점밖에 안 돼요. 그 이상 안 올라가요. 되게 이제 객관식이 퍼센테이지가 70%고 주관식이 30%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제정한 퍼센테이지죠. 그럼 이제 하위권들이 객관식 70점 만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시켜도. 문법이나 조금 아이디어성 있는 문제가 나오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70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좀만 노력하면 60점대 나와요. 그럼 주관식을 갖다가 단답형하고 일부 긴 서술형 하나 맞추면 15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60점하고 여기 15점 하면 75점. 그게 한계예요. 더 이상 못 맞춰요, 애들이. 기초가 없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진짜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기초력을 배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영어는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세니까 절대 건성건성해가지고 점수 나올 거라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 하위권을 위한 영어 내신 공부 방법을 마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맞춤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후기를 소감문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런 혜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개 또 빼먹었네요. 다음 주에는 거기 스카이 자녀 엄마의 특징이란 것에 대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